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영화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되게 낯설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가이드 리뷰 정도로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니고요.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프리미어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특이하게 우디네 극동영화제라고 이탈리아에서 하는 아시아 전문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이 됐었던 영화고요. 어, 국내에서는 오늘 제가 7월 8일 지금 나와 있는 시간표 요 시간대를 처음 받고 GB도 참여를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질문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구경하다 왔죠. 영화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게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죠. 그래도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난, 그리고 흔히 소위 말하는 저예산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면들보다는 좀 장르적인 느와르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대규모의 예산의 그런 규모가 큰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보는 내내 상영 시간도 길지 않고요. 96분이니까 딱 장르물로서 적절한 시간대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영화가 일단은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재원 감독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 사실 이 영화가 거의 이제 장편 대표작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특이하게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그 제작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뭐 배우들도 탄탄합니다. 그 스타급 배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유명한, 그래도 꽤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뭐 인증샷처럼 제가 오늘 이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건 제 사진이고요. 감독님이랑 제가 찍었던 사진이네요. 부끄럽군요. 사진들이 이제 있으신데, 이제 배우 세 분이죠. 그 서현우 배우, 그 우리 조연 배우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태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사실 데뷔작이에요. 그 모델 출신 배우의 이명로라고 하는 배우가 태민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는 일종의 친구이자 이 태민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설 배우인데요. 사진이 뭐 조금 잘못 찍혔네요. 네, 이설 배우인데 이설 배우 컷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검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공개된 그 스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한국 영상 자료 그 데이터베이스에 좀 찾아본 게 이 정도의 이미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설 배우가 나오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설 배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네, 이미지를 보죠. 네, 이제 이 배우시죠. 네, 되게 개성 넘치는, 요즘 연기를 많이 보여주시는 이 배우가 일단 또 미영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배우가 이제 주역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부천영화제가 오랜만에 그 오프라인이 이제 그 활성화되고, 물론 전에도 작년에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그 같이 상영을 했습니다만, 이제 거리두기 같은 게 이제 해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오픈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근데 사실 전 영화만 보러 간 거라서 영화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일단 좀 영화제 얘기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영 스케줄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열기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주연 레드카펫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이 세 배우의 저 감독님하고 이 지금 두 주연 배우, 이 서현우 배우하고 이명로 배우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진은 약간 그냥 증명사진처럼 찍혔네요. 자, 어쨌든 뭐 스틸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영화는 장르적인 영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은 이 지금 서현우 배우가 연기하는 태균이 이제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매우 중요해요. 이 공간이 이제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있는 과거 사북이죠. 그 정선이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죠. 태균과 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둘의 성격은 매우 다른데 이 태균은 서울을 가고 싶다고 이제 택시 기사들 사이에 이제 회식 같은 장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영화는 사실 이제 이 영화의 제목 그 인물이고 태민은 정말 그냥 막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제목이 썬더버드라고 하는 게 태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제 아우디 차량의 이름이 썬더버드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일종의 뭐죠 튜닝을 한 차죠. 그 차의 그 차의 이름인데 이 차를 먼저 영화의 첫 장면이 그 차가 그 전당포에 맡겨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민이라는 인물은 이제 뭐 형인 태균한테도 빚을 지고 있는 인물이고 뭐 빚이 많이 깔려 있는 인물이에요. 예, 뭐 주로 빚 이유는 도박이죠. 도박 이제 정선 카지노기 때문에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다만 이 지금 요 인생이 막장 인생이라고 우리 말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 탄광이 그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해서 막장 인생을 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정선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들의 장소 같은 것이죠. 그래서 GB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인물 캐릭터의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는 감독님이 이제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이 사북의 그 차가 맡겨진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다는 것을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선에 가서 취재를 해보고 나서 이 캐릭터들을 만들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그처럼 이제 정말 뭐 여기서 이제 이설 배우도 언급을 하는데 마치 이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거대한 빚이라기보다는 정말 300만 원, 500만 원 어떻게 보면 크지만 소소한 액수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밥만 먹어도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지는 동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그 장르적인 틀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태민이 결국은 이제 잃어버린 썬더버드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티브가 되는 거죠. 썬더버드란 차를 찾는 것이 영화의 주인공들의 목적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썬더버드란 차량에 이 태민이 땄다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라서 이 태균도 사실은 영화가 전개되면서 밝혀지지만 이 태균도 그 영화의 장면에 보시면 이 첫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이 손이 뭔가 손상되어 있는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태균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 지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뒷쟁이에 쫓긴다라는 느낌 분명히 이제 영화에서 주어져요. 뭐 태민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성격이 둘이 너무 달라서 태민은 그냥 좀 막대 먹고 그냥 뒷쟁이에 쫓아오면 도망쳐보고 맞아도 그만 툭툭 털고 일어나는 성격인 반면에 태균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성격인 거죠. 그들 가운데 이제 그러면서 이설 배우가 연기하는 이 미영이라는 인물은 전직 딜러로서 태민과 연인 관계인 걸로 등장을 합니다. 이 태민과 연인 관계로 등장을 하는데 이 또 태균과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요게 이제 초반부 장면인데 태균이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지리멸렬한 게 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죠. 이 태민에게 이제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 돈이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이 태민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빚쟁이한테 뭐 옷도 빼앗기고 옷도 던져버리고 뭐 운동화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설정을 되게 잘한 게 초반부 장면에서 태균은 이제 되게 당황해하고 너 왜 그러고 있냐고 하는데 태민은 되게 툭툭 털어나면서 털고 일어나면서 뭐 운동화 찾는 여유를 부리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뒤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의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해외 포스터의 모습일 텐데 이 요 세 인물의 이제 눈을 포커싱해서 잡고 있는 포스터가 이제 해외 포스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없어진 차량, 그 차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 두 인물, 태균과 태민, 그리고 요 이들과 모두 알고 있는 미영이라는 인물까지 해서 세 인물에 관련된 스토리고, 그 다음에 또 연관되는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물의 경우에도 바로 연관되어 있는 일종의 빚쟁이인데, 이 사람도 일종의 동창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아까 찾았는데. 네. 어, 네. 이분도 캐릭터가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동료들로 등장하는 분들도 캐릭터가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썬더버드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특히 이제 중반부, 후반부, 결말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개되는 과정이 뭐 스릴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보면 이 태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의 이제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태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계속 사고를 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다고 노골적으로 빌리러 다니고, 뭐 그때그때의 순간을 때우기 위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태균이라는 인물이 그 일을 수습하려고 나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태균도 이제 후반부, 영화 중후반부가 넘어가면서 실체가 밝혀지게 되고, 사실 이 태균과 태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결국 금전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애초에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더버드를 이제 우여곡절골에 찾아가는 과정까지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당포에 이제 얽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포에다가 차를 맡겼고, 그 차를 찾아와야 그 차 속에 숨어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이 돈을 찾기 위한 과정 자체가 이제 결국 하룻밤 사이에 갖가지 일들이 막 얽혀버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주요 갈등 요인들의 축은 잘 잡혀 있어요. 주로 태균과 태민, 그리고 미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이들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수습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차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데, 마지막에 이 차를 누가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또 역시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아주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정도의 막장 스릴러까지 가는 건 아니면서, 현실적인 이 카지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선이라는 동네에 그런 사람들의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그런 스릴러적인 요소로 잘 들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대표적인데, 이 캐릭터는 학창 시절부터 원래 태균과 태민을 알고 있던 그런 동창이고요. 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다 원래 이 정선이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태균은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으니까 서울에 갔었던 것 같고, 학 공부도 뭐 거기서 했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꼬이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삶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태민의 경우는 그냥 이 동네에서 놀던 일종의 그 뭐 나쁜 말로 말하면 양아치 같이 큰 사람이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게 그냥 살았는데, 그냥 도박빚이나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아예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 친척 삼촌이 사채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삼촌의 돈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 게,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아요. 어렸을 때는 본인 말로 이제 찐따였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도, 삼촌의 입으로도 잔인해져야 된다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잔인함의 법칙을 배우면서 커가야 되는 인물이고, 그런 자신의 유약함을 보였다가 오히려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제 되돌려주는 장면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썬더버드라고 하는 이 캐릭터들이 특히 개성적이고, 이 캐릭터들이 점차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선이라고 하는 동네에 결국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파열음을 내고 그것이 폭력을 낳게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군가는 현명함을 찾게 되는 과정의 모습들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영화라서
뭐 자세한 스토리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주 꽤 괜찮은 독립 영화에서 장르적인 꼴을 잘 갖추고 있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딱 예술적인 뭐 그런 뭐 진지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서 리얼리즘에 기반한 한국적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라는 말 자체는 좀 우습군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캐릭터 드라마, 캐릭터 스릴러로서 잘 만들어진 스릴러까지는 좀 아니죠. 스릴러까지는 아니지만 캐릭터 범죄물로서 아주 잘 그려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의 영화가 다음에 또 만들어진다면 뭐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요. 서현우 배우야 원래 뭐 연기 잘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었고 이명로 배우가 동생 태민 역할을 맡았는데 이 캐릭터 역할을 또 아주 뭐 잘 소화해냈다 생각합니다. 데뷔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뭐 이설 배우는 그 캐릭터의 모습을 통통 튀게 미영이라는 인물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태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 도우려고 하는데 태민이 사고를 치면 그걸 또 수습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포용하다가 뭔가에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세상에 또 관심도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면서 조금 더 적어도 이 세 명의 캐릭터 중에서는 좀 더 현실적 감각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그 영화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썬더버드란 이 영화가 아마 이제 언젠가는 그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가 될 건데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로서 꽤 추천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이제 부천영화제에서 뭐 영화제 기간에는 한 번 더 상영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또 분명히 상업적으로도 개봉될 영화일 것 같아요. 영화적인 뭐 그런 틀도 잘 갖춰져 있는 영화라서 독립 영화들 중에서도 꽤 흥미로운 영화였기에 일단 저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에는 영화가 너무 안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서 나중에 챙겨보실 영화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썬더버드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보고 온 소감을 좀 뭐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부천영화제 제가 매일 갈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뭐 어차피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나서 가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볼 영화들이 있을 건데 뭐 그런 영화들 종종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마칠게요.